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정치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않은 만큼 정치판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리고 정치는 후퇴한다. 야만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치 이퀄 국민의 생명이고 정치 이퀄 국민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더럽고 시끄러우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국민으로서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의 정치 성향은 뭐야? 라고 따져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교활한 진보보다 무능한 보수가 더 낫다는 생각에서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활한 진보, 이것은 교활한 진보는 본인 진영이 나쁜 짓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럴듯한 논리를 개발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벌을 받을 개정의 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능한 보수는 무능해서 나쁜 짓을 할 그런 능력도 없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보수가 그래도 교활한 진보보다는 낫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보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장은 진영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만을 가려내는 거, 옳고 그름만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의 범죄 사실이 지금 목까지 차서 말로는 계속 부정하고 있고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 나라의 검찰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은 겁에 질려서 지저대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 논평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대변인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바라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지금 수도권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수도권이 위험하기가 마찬가지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도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많이 짱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년 수도권에 출마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만 불안하니까 인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준석을 내쫓은 얘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말 젊은 정치인이지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자 이준석을 내쫓기 위해서 이 무능한 꼴보수 정치인들은 스크럼을 짜서 이준석이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내쫓고 당 지지율 올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랐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개죽을 쓰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꼼짝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꼴통 원로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내쫓은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앞장서고 이것을 졸졸졸 따라가는 꼴통 보수 유튜버들, 최근 왜 이 꼴보수 유튜버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즉 명분을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인맥 다 끊어내고 실력 중심으로 뽑자, 대변인을 미스터트롯 오디션처럼 뽑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런 깨끗한 방식, 투명한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뽑아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준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면서 저기 가봐야 희망이 없어, 나만 병신 바보 또 돼, 누구처럼? 이준석 대표처럼.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준석 대표에게 자리 뺏길까봐 무능한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아직 이준석 대표의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에 대한 그러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준석을 불러서 조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목줄을 잡아놔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경찰서도 한심하죠. 경찰청도.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그때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데 주동자가 됐던 사람들,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내년 그 문제는 내년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바보 국민의힘의 길을 갈 것이냐,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갈 것이냐,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젊은 정치인이지만 그때의 그런 판단에 대한, 결정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것도 용기고, 그 사과를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그 사과만이라도 지지를 받고 지지율이 껑충 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를 다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주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따라갈 정치인 현재로서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